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갈까요? 5년 간다? 또 심한 경우에는 13년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4년 중임제, 미국식 대통령제를 이제 채택하게 되면은 그들 개딸의 희망 회로에 의하면은 13년간 대통령으로 있을 수 있다. 와, 정말 재앙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파 보수 유튜버들 중에도요,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가 13년 집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왜냐하면 너무도 지금 보수가 괴멸되어 있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현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여론을 결정하는 힘이 이미 미디어로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SNS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괴물급 영향력을 갖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우파가 좌파보다도 아무래도 열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 혹은 대한민국 정통파라고 할까? 건국과 산업화 이후 이어져 온 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강의 기적을 믿는 세대, 그들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봅니다. 저는. 다만 이것이 투표 과정에서 어떤 왜곡에 의해 가지고 온당치 못한, 정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수단에 의해 가지고 민심이 왜곡되고 있다고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그건 별개로 이야기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렇더라도 말이죠, 지금 여론 주도력은 우파가 갖고 있지 못해요. 여론 주도, 특히 오피니언 리더 기준으로는 압도적으로 좌파들이 우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약 7대3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파가 지금 강점을 띠는 것은 아스팔트에서 집회할 때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 그 정도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형편 속에서 말이죠, 이번에 미국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지금 폭격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결단에 의해 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을 때렸잖아요. 이거는 정말 큰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저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물론 이게 슬로우 화면이긴 하지만 저 거대한 벙커버스터가 떨어지니까 역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뒤집힐 것 같아요. 물론 이란도 반격을 한다라고 하면 난리 치는데 제대로 된 반격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거대한 벙커버스터가 이란이 핵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엄청난 지진파가 일어났다라고 하거든요. 그거 봐서는 이미 핵을 몇 개, 적어도 한 서너 기 만들지 않았을까. 그것을 이번에 뚝 했다. 그러면서 그 지진파가 감지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란은요, 그 체제로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오래 왔어요. 신정 체제 아닙니까? 하메네이는 대통령 위에 있는 존재고 법왕으로 불립니다. 법왕으로. 그야말로 전제군주 그 이상의 절대적 권력자죠. 독재자고. 자, 그러면서 이란 국민들이 그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비판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이번에 이란 전체가 이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요,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말이죠, 나토 정상회의 안 간다 그러죠. 중동 정세 등을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뉴스로 이렇게 쫙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속이 훤히 이제 보이는데 원래는 간다 그랬거든요.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이란을 때리자 못 간다라고 지금 나잡아지는 건데요. 저것은 전략적 판단, 정책적 판단이 아닙니다. 겁을 먹었다라고 봅니다. 겁을 먹었다. G7 회의에서 이재명이 불청객으로서 찾아간 것 같은데 거기서 트럼프를 못 만났거든요. 트럼프가 이재명을 외면해 버렸죠. 그냥 손절, 왕따 이런 상태로 그냥 돌아가 버렸는데 그때 충격을 먹었죠. 사실 쇼크를 받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요, G7에서 다른 나라 모든 정상을 다 만나도 의미가 없어요. 이재명에게는 오직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거든. 저쪽에서는 시진핑이고 이쪽에서는 트럼프인데, 근데 시진핑과 트럼프의 위상이 똑같지가 않아요. 압도적으로 G1입니다. G1, G2, G2로 그러는데 G2가 아니에요. G1이고요. 지구촌 유일의 패권 국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같이 저런 나라를 뚜까 펼 수도 있는 힘이 미국에게 있는 겁니다. 권한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경찰 국가는 미국이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에 의한 세계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어떤 관계입니까? 한미 동맹이 있잖아. 그런데 트럼프를 못 만났다. 만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을 겁니다. 물밑에서 모든 채널을 동원해가지고 제발 특황상 만나 주십시오라고 했을 거라고. 근데 이게 아웃시켰거든. 그런데 이번에 이란에서 이제 저 일이 터지고 나서 나토 다자 회담이죠. 거기에 못 간다. 이거는 완전히 쫄았다. 겁을 먹었다. 트럼프에게서 나올 이야기가 뭔지가 이재명은 대충 이제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큰 거 한 방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 위기감을 저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가 발작하는 거 봤죠? 개거품 물고 그냥 트럼프를 막 비난하잖아요. 일국에 우리나라의 동맹국이잖아.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유일한 동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그 동맹국의 수장, 대통령에게 존칭도 붙이지 않고 그냥 트럼프 이러더라고. 자기 공식적인 그 X 글이죠. 그 SNS에. 근데 그게 논란이 되니까 X에서 그 추미애가 그 글을 삭제해 버렸어요.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급당황한지 아시겠죠? 지금요, 단순히 이란만을 때린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놀라운 트럼프의 초강수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이것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김정은, 이재명, 김정은 이 둘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진핑이 최종적인 목적이죠. 이들을 전부 뚜까 펴려고 지금 그야말로 거대한 빅픽처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림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 이슈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정권의 정통성을 지금 트럼프가 겨냥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 최측근들이 26일 날 워싱턴에서 충격적 중대 발표하는 거 아시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게 그냥 뭐 허투루 볼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냥 뭐 백수들이 아니에요. 트럼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트럼프 측근이고 트럼프가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가 지난번 연설에서 위대한 고든창 나와 계십니까? 위대한이라고는 수식을 붙이면서까지 불렀던 고든창. 그리고 모스탄은 트럼프 일기 때 이미 국제 형사사법 대사를 역임했던 사람. 이들 전부 말이죠. 장관도 될 수 있고 주요국의 대사도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죠. 핵심 참모 그룹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베넌이라고 트럼프의 수석 전략가를 이제 역임했던 인물인데 백악관으로 콜업 된다, 백악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들 전부가 같은 목소리예요. 대한민국 선거 잘못됐다. 이거는 도둑질 맞았다. 뭔가 이렇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트럼프 본인도, 대통령 본인도 지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재명을 만났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 스타일로 봐서는 이분이 흥정이 대가거든.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찌를 때는 팍 찔러버려요. 당신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이걸 두려워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란을 때리는 걸 보고 겁을 먹은 거야. 그러면서 내려가라. 당신 하야해라. 그러니까 대북 송금권 가지고 갖고 있잖아요.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황이 많거든. 이거는 유엔 제재 위반이고 분명히 미국과 같이 갈 수 없는 중대한 결함입니다. 정통성에 큰 문제가 생긴 거지. 이것을 들고 나왔을 때 이 민주당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안 가는 겁니다. 딴 거는 전부 핑계예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글로벌 사회 세상 속에서 다른 나라의 입장도 고려해서 못 간다. 이거는 전부 뻥카예요. 진짜는요, 무서워하는 겁니다, 지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호주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런데도 안 간다. 이거는 명백히 지금 이게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왜냐하면 G7에서 자기하고 이재명하고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책봉 받는 같은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있었다라면은요, 그런 어떤 요식 행위를 거쳤더라면은 이재명이는 무조건 여기 갔어요, 나토에. 근데 트럼프의 그 단호한 행동을 보고
다른 대통령도 아니고 이번에 막 대통령이 됐잖아요.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당연히 이재명을 만나 주는 게 맞죠. 사실은 그 관례상 볼 때 당선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한 것은 여기에 놀라운 어떤 트럼프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다. 어떤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토에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토로 오라. 근데도 지금 못 간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뭐 빼박입니다. 예, 빼박이에요. 중동 정세에 미뤄지는 첫 한미 정상회담 언제 열리나? 자, 우리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전부 이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 아무리 만나도 소용없어요.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만나자 하는데도 못 간다? 이거는 이재명 정권이 오래 못 간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큰 것이 진짜 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의 성향은 이분은 비즈니스맨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전략가입니다. 이 사람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재산을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그걸 키운 거 보십시오. 사업가로서도 수완이 대단하고, 그리고 나이가 있지만 아직도 그런 총명함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읽었을 거예요. 큰일 났다. 트럼프가 나를 흔든다. 나를 쫓아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심지어 이재명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시진핑에게까지도 이런 카드를 들이댈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시진핑하고 이재명이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 김정은도 위험한 거지 사실은. 그야말로 일타에 100피 정도 그런 거대한 효과가 나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이 대통령 트럼프 통화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 합의, 정부 7, 8월 방미회담 추진, 9월 유엔 총회, 10월 아펙 계기 상호 방문 가능성도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요게 6월 23일 기사니까 뭐 최근 뉴스인데,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지금 다급한 상황이 제대로 지금 전달 안 되고 있어요. 숨기고 있는 거죠. 우리 국내 언론들이 이재명이 이런 다급한 위급한 상황을 전부 감추고 뭐 어떻게 뭐 좋은 이야기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미국이 정말 작심하고 칼을 뽑는다라고 이제 보면은 이재명은 오래 못 가서 내려올 가능성도 점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그냥 단순히 희망 회로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어떤 인물입니까? 과거에 이런 발언도 했죠.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와, 충격적입니다. 폄훼되지 않도록이라고 했었죠. 이 당시에 이 말이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쑥 나왔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운을 뗐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이재명 주변에는 성남 그룹들, 경기 동부연합 이런 걸 볼 때 여기는 방북 비용 800만 달러 그것도 있고요, 대북 송금권 그런 것들이 다 물려가지고 정말 여기는 이 종북성이 엄청날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진단이 가능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어떻게 이 대한민국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거죠. 이들이 우리 한국 안에서 주류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재명 오래 못 간다는 신호가 또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 넘었다고 난리 쳤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3,000 내려왔다가 다시 3,000으로 조금 올라갔는데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코스피 3,000이 아니라 5,000도 지금 떠들고 있던데 3,000 뭐 되자마자 뭐 기고만장해가지고 조만간 5,000도 만들겠다 떠들고 있는데 경제는 저들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쭉 보시면요, 중동 대외 악재에 3,000피 내줬다. 코스피 2,990선 하락 출발. 자, 이런 식으로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이걸 보더라도 2,970대까지 떨어지고 2시간 전에는요. 자, 이걸 보면 이재명이 오래 가기 힘들다. 국내 정치, 국내 경제, 그리고 대외적인 이슈, 외교 안보 모든 측면에서 이재명은요,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겁니다.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이제 뭘로 극복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지율로 극복하려고 할 거예요. 지지율로. 국내 지지율을 뭐 50% 이상, 60% 이상 만들려고 아마 발악을 할 겁니다. 그 이제 수단으로서 홍위병들 대거 동원하겠죠. 특히 언론들의 이제 백업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나름으로 정책을 통해서요, 퍼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런 걸로 지지율을 유지하려 할 텐데 오래 못 갑니다. 최근에 나온 지지율 조사를 보면 이재명이가 60까지 안 나왔더라고요. 초창기에 60이 안 나오는 것은 높은 지지율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조만간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대외 관계 박살나고 미국에 의해서 완전히 얼차려 받는 수준이 아니고 무장 해제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윤 대통령 복귀 혹은 조기 대선 이런 것도 뭐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